자, 이제 우리가 불안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불안 환자는 아마도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사례는 우리가 신체적인 병을 앓고 나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아마 많이 겪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2년 전에 암을 진단받고 나서 불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면 우리는 보통 시간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몇 번의 치료적인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좀 편해졌다가도 어떤 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검사 결과 수치가 좀 안 좋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때로는 내 몸에서 어떤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또는 뭔가 이상한 징후가 느껴지면 불안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전형적인 불안의 반응으로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악몽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안이 한번 엄습하게 되면 불안은 씨앗처럼 속에 숨어 있다가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또 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이 반복되다 보면 더 큰 문제는 사소한 자극에도 내가 반응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면 흔한 말로 마음이 약하다 또는 예민해졌다 라고 표현하는 심담허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2년 전에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이런 불안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불안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큰 충격에 의한 반응, 그러니까 놀란 거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조그만 사소한 자극, 즉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쪽 부위가 아파? 라고 하면 불안이 생기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혀 상황이 없는데도 불안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안한 환자가 한의원에서 왜 치료가 잘 될까요? 사실 여기도 설명을 한 것처럼 처방명을 가장 먼저 제가 여기에 언급한 것은 분노나 다른 어떤 감정보다 불안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거고 명확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약을 갖고도 조절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은 EFT라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불안 환자가 왜 한의원을 찾아올까요? 한번 불안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왜 굳이 한의원을 찾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심전도와 같은 심장의 기능 평가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맥을 봐도 매우 빠르거나 또는 긴장된 맥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명확한 신체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을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장애라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안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데 대략적으로 2달에서 석 달 정도 만에 조절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TSD라든가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정신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그 이상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를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자기가 원래 성격상 걱정이 많고 좀 쉽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예민한 성격, 조금이라도 뭔가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 혹은 체질의 문제 때문에 한의원을 찾기도 하죠.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때로는 어떤 충격을 받은 후에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도 한의원을 찾게 됩니다. 앞서 말한 암을 진단받고 오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 후에 밖에 나가서 차를 타지 못한 사람, 그런 불안도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불안이란 측면을 정신장애의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한번 두드려 봅시다. 즉, 불안, PTSD, 패닉이 다 불안장애의 범주 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분노의 쇼크나 탈진의 디프레션이나 심텀보다는 즉 갈등과 컨플릭트에 이 분노, 불안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불안은 스펙트럼 정신장애적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노출돼 있을 때 불안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의학의 상한론에서 본다면 마치 소양기에 비슷한 거죠. 할까 말까에 대한 갈등, 한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불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 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거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는 기질과 성격에 대한 원래 내부적인 요인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이었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자극에 의해서 나의 일상 리듬이 깨지거나 또는 어긋났을 때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자극에 의한 반응이 뭐냐를 또 측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자극에 의한 즉각적 반응이죠. 그리고 그런 자극에 의한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진 후의 결과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병을 갖고 있냐 역시도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거기에 정서와 생각과 행동이 뭉쳐서 불안장애, PTSD, 패닉 등의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병을 앓고 있음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런 네 가지의 축을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불안이 스펙트럼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본 다음에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서의 스테이트 앵자이티, 그리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특징, 과거에 대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트레이트 앵자이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한의사라면 그런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신체 증상이 명확하게 발생되느냐를 본다면 불안장애는 의외로 쉽게 다뤄질 수 있는 정신장애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장애는 그 명확한 신체 증상을 고쳐가는 치료로서의 어떤 한의학적 치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불안을 내가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상적 기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라는 액트는 명상 기법 가운데 마인드풀니스에 기반한 명상을 인지행동 치료에 접목한 기법입니다. 불안 상황을 내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불안으로 해석한다면 그 불안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학적인 입장에서 그 체질적 접근이 또 하나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로 불안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키고 또 불안을 궁극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몸에서 발생되는 불안으로부터 발생된 부조화, 그리고
리듬이 깨진 거를 얼만큼 안정화시킬 것이냐를 찾아가는 게 불안 치료 방법의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자, 명상을 통해서 한번 불안을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집중이 과도한 불안을 이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서 암 환자가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갑자기 어떤 특정 부위가 통증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암이 더 심해진 거 아니야? 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편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최소한도 정신적 긴장 상태는 이완의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인드풀니스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통증을 한번 바라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통증의 상태를 관찰해 봅니다. 아마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숨을 들여 마실 때는 통증이 좀 심했다가 숨을 내쉴 때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시간을 늘려갈수록 통증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통증의 범주라면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만약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조절됨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 나 스스로에다가 따뜻한 마음을 줌으로써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신체 증상은 한약 갖고 비교적 쉽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불안을 조절하는 한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침 역시 가슴 두근거림을 바로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뜸 역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명상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불안은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생각, 즉 불안 상황을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불안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장애가 바로 불안장애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 불안이라는 정서를 불안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증상,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하트매트 솔루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트매트 솔루션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큼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에 해당되는 하트 바이블을 여기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트라는 것은 우리 몸의 리듬을 형성하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담아낼 수가 있는 게 하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의 자애로운 마음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몸에다가 투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하트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 하트매트 솔루션이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 하나를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쌓이게 됐을 때 심장을 통해서 내 몸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런 감정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은 잠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과 그 여러 복잡한 생각을 심장에 두게 됩니다. 심장에 집중을 하고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또 만약 그것이 조금 더 내 마음에 심장이 심하게 뛴다면 가볍게 심장에 양손을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좋았던 장소와 느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떠올리게 되면 심장 역시 거기에 반응해서 심장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기 전에 단지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게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이 편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그저 심장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아마 심장이 조금 더 안정되는 것을 느낀다면 훨씬 더 안정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내가 불안에 계속 휩싸여 있다면 나의 체질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체질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체질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불안은 시작됐는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체질의 격차, 다른 사람과의 체질적 차이 때문에 내가 불안이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체질적인 삶을 구축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금 더 자신의 행동을 꾸준히 밀고 갈 것이 무엇냐를 찾아가는 것도 자신이 불안할 때 찾아가야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안에 빠져 있을 때는 내 본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소위 말하는 동양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학과 불교와 도교에서 얻을 수 있는 동양의 지혜를 담아서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앞서 제시했던 이런 그 진료 지침에는 명상과 기공과 이완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불안에 걸맞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라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불안과 시간차를 두고 신체 증상은 한약을 통해서 명확히 고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한 발짝 떨어져서 명상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